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래에는 리액트에서 어떻게 개발하게 될까에 대해서 CRUD 중에 R은요, RSC에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죠. 그리고 나머지 CUD는 서버 액션으로 구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공유 드렸어요. 오늘은 이 변화가 실제 코드 레벨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저희가 가장 자주 구현하는 예제인 회원가입 폼을 제가 코드 예제로 가져왔어요. 이걸 살펴보면서 이 CUD, 서버 액션으로 구현한 그 예제를 함께 살펴볼게요. 한 줄 정리하면 오늘 배울 것은 더 이상 리액트 쿼리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API 라우트 파일 함께 없어진다. 이러면서 코드가 많이 간소화되는 거예요. 물론 한계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계점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극복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마칠게요. 가장 먼저 기존 코드 방식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방식이에요. 10스텝 쿼리라고도 하죠. 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해서 가장 먼저는 use create user라는 훅을 선언했죠. 이때 fetch 함수 가져와서 호출했고요. 당연히 엔드포인트 있죠. API 사인업이라는 엔드포인트고 포스트 요청 보냈어요.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담아서요. 그래서 만약 에러가 발생할 때는 throw 에러를, 아니고 성공할 때는 return response를 해주는 리액트 쿼리 훅을 먼저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가서 이 사인업 페이지에서 아까 선언했던 리액트 쿼리 훅을 호출한 거예요. use create user라는 훅이죠. 그래서 mutate라는 함수를 얻었죠. 나머지 상태 관련 값들도 얻었고요. 이 mutate라는 함수를 submit 함수에서 이런 방식으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조금 순서 정리하면서 갈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했던 게 use create user라는 리액트 쿼리 이 훅을 선언해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출해서 mutate를 얻었고 이 mutate를 또 호출했죠. handle submit 함수 안에서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bmit해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제출하면 mutate 호출하면 아까 선언해둔 fetch 안에 있는 endpoint로 요청 가잖아요. 그래서 post 요청 가고 그 다음에 이 API signup이라는 endpoint에 API 라우트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저 엔드포인트로 요청이 올 때 요청에 대해서 서버 로직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API 라우트 파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래처럼요. 그 파일 안에 로직을 보면 이제 서버 로직이 실행이 되겠죠. 어떤 로직이냐면 우리가 요청받은 이메일 패스워드를 가지고 와서 DB에 접근하죠. 그래서 create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서버 로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서버 로직이 실행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create user가 되겠죠. 서버 로직이죠.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존 방식, 리액트 쿼리를 활용한 방식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좀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면 한눈에 보시기에도 코드량이 훨씬 적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구석구석 보면 조금 단축된 부분이 있지만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방식 보시면 폼 태그를 사용했죠. 보시는 것처럼 폼 태그 안에서 폼 액션이라는 이 액션 프랍에 폼 액션이라는 여기 두 번째 얻어진 이 아이템을 할당하고 있어요. 무엇에서 얻어진 아이템이냐면 use action state라는 이 리액트에서 제공한 훅이에요. 네, 새로운 버전에서 제공한 거죠. 최신 버전에서. 그래서 이 use action state를 호출해서 얻어진 폼 액션을 할당하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의 준비는 끝이에요. 물론 이 컴포넌트는 폼이 컨트롤드 컴포넌트가 아니라 언컨트롤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더 이상 리액트 쿼리를 선언할 필요는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서버 액션 여기 이렇게 할게요. use action state를 호출한다 로 바꿀게요. 네. 액션 스테이트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했던 서버 액션
여기 전달했던 사인업 액션이 서버 액션이죠. 이 서버 액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실행되냐? 폼을 제출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되는 서버 액션은 어떤 로직일까요? 살펴보면 사인업 액션인데요. 간단하죠. 폼 데이터에서 접근해서 이메일 패스워드 가져와서요. DB에 바로 접근하고 있죠. 즉 왼쪽에서 우리가 기존 방식에서 살펴봤던 이 서버 로직 안에서 실행되었던 DB에서 크리에이트 하던 로직이 서버 액션에 바로 있는 거예요. 즉 서버 액션이 곧 서버 로직과 대응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기존에서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뮤테이트 당연히 호출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1, 2, 3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API 라우트 파일도 함께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코드 자체가 일단 유지보수할 코드 양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어요. 코드가 줄어들면 당연히 유지보수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장점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실 텐데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디테일한 상태 관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리턴해주는 이 값이 훅에서 접근할 수 있는 스테이트로 전달되는 건데요. 이 상태가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받아서 스테이트 메시지 같은 걸로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is pending도 접근할 수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로딩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왼쪽에 리액트 쿼리로 우리가 구현한 것처럼 is pending, is success, is error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상태 값을 다 알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Next.js를 쓰면요. 로딩, 에러 이런 상태들을 비동기에서 다르게 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동기 요청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인업 액션을 쓰니까 여기에서 use action state를 쓰니까 그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요. 네, 이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캐시, 즉 리렌더링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태 관리랑 이제 엮여 있는 얘기죠. 서버 액션이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새롭게 갱신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상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버 액션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전부 다 리렌더링 하지는 않아요. 서버 컴포넌트도 물론 당연히 리렌더링 하지 않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Next.js를 쓴다면요. revalidate API를 호출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revalidate API를 호출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revalidate 태그도 있고 패스도 있어요. 그럼 패스에다가 만약에 사인업 페이지 이런 패스를 넣어서 호출하면 전부 다 리밸리데이션이 돼서 리렌더링이 되는 거죠. 캐시가 갱신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계점 그리고 극복 방안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 서버 액션 잘 보시면요. 여러분 계층 구조가 좀 다르게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잖아요. 크리에이트하는 유저를 크리에이트하는 비즈니스 로직인데 비즈니스 로직에 섞이면 안 될 게 섞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UI 로직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폼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사인업 액션, 폼 액션의 경우에는 UI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레이어 관심사 분리가 어렵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UI 로직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존에는 리액트 쿼리를 쓸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리액트 쿼리 레이어가 따로 있고요. 이 요청 관련된 레이어 안에서 데이터를 매핑하거나 하는 로직들을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요청 관련된 로직에서 뮤테이트를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UI 로직과 전혀 섞일 일이 없죠. 여기 보시면 UI 로직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냥 인자로만 받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UI 로직, 여기 있는 폼이요. 폼 관련된 이 UI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존 방식은 이렇게 분리가 잘 됐다면 레이어의 관심사 분리, 레이어 아키텍처를 통해서 관심사 분리가 잘 되었다면 바뀐 새로운 방식에서는 이 분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방식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구조를, 새로운 설계 방법론을 활용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FSD예요. 이건 이제 기존의 공식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FSD랑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FSD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FSD를 사용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능 중심이라는 건 동일해요. 네, 차이점은 뭐 조금 이따 더 딥하게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오늘 볼 FSD의 핵심 개념은 공식 문서와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기능 중심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역할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나눠서 원래는 역할 중심이라 하면 리액트 쿼리 나누고 뮤테이트 하는 함수 이제 여기서 레이어 한번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UI 담당하는 컴포넌트 나누고 비즈니스 로직 나누고 이건 이제 API 라우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할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가 역할 중심인 거죠. 역할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나누려고 하는 방식은 기능 단위로, 즉 유저 크리에이트 유저라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UI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나눠줘. 세로로, 가로로 역할 단위가 아니라 세로로, 기능 단위로. 그럼 여기서는 로그인 유저, 또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과 UI를 묶어서, 즉 비즈니스 로직과 UI 로직이 묶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면 관심사 분리가 어려워지는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기준으로 관심사를 분리하는 거죠. 새로운 기준인 거예요. 기능 기준으로 관심사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관심사라는 게 또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조금 더 공통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 분리하는 기준을 관심사에서 기능으로 바꾸는 거라고 볼게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 로그인 유저 이런 식으로 기능 단위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재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로직을. 그렇게 하면 새로운 관심사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더 쉬워진다. 이것을 위해서 기능 단위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FSD가 필요하다.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FSD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FSD는 어떤 게 조금 다른지 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